2025년 7월 9일 미국 증시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아마 상승으로 출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지수가 한 0.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역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금 0.0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0.2%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마 신고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고점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2만 150포인트?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는 61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는 상승 여력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0.2에서 0.8%까지 0.28이죠.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고 차트를 통해서 오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혹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상승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0.5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이제 4조 달러에 육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의 고점까지 뛰어넘고 그 고점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우는 153달러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알파벳이네요. 제가 혼동을 좀 했네요. 오늘 나온 뉴스는 아마 이쪽으로는 없어요. 이쪽으로는 없고 중요한 건 지금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182에서 3달러? 그래서 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점으로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프라임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까지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장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자체를. 2025년 프라임데이는 총 4일간 진행이 되는데 2024년보다 2배 길어진 기간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 실적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라임데이에서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게 되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미국 소비 지출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월마트나 타켓, 베스트바이 등 주요 업체들도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 소매 지표 혹은 소비 지표 이런 부분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충격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요거를 그냥 체크를 하가면서 볼게요. 아마존.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요거네요. 번스타인은 아마존의 인공지능 사업 성장세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23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이거 옛날 것 같은데? 그쵸? 다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아니네요. 제가 M7만 따로 위로 빼놓기 때문에 아마 M7 관련된 종목을 얘기를 하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확인을 봤을 때 최근에 저점이었던 218달러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메타 플랫폼스는 어제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이슈가 2개 정도 나왔어요. 모닝스타에서 메타 플랫폼스와 알파벳이 광고 수익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약한 신호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기업 모두 최근 1분기 동안 기록적으로 낮은 애드볼륨, 이게 노출된 광고의 수래요. 그래서 증가율을 발표를 했는데 알파벳사나 구글의 유료 검색 링크 클릭과 메타의 광고 노출 수치에서 뭐 두 기업 모두 일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뉴스가 하나가 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라고 그냥 검색을 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오늘 나온 뉴스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스캐피탈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620달러에서 740달러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다른 모습을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광고 업황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시경제와 관세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올해 들어서 AI 실행령은 뭐 다소 모호했는데 향후 제품 로드맵과 3분기 가이던스에 포함될 와치 앱 수익화 진전 여부가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도 역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644달러에서 783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에 일시적인 관세 유예 조치와 함께 건강한 광고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메타의 경영진이 AI 투자 분야에 있어 단호한 결정을 내렸고 시장은 이러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역사적인 시인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710달러죠. 그래서 710달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상승 추세는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보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혼동이 안 올 수도 있어서요.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볼딩스가 실적이 2025년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좋아지고요. 2분기, 3분기도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멜리어스 리서치에선 버티브의 인프라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애프터마켓 솔루션 사업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1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실적만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관점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죠. 고점과 저점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23달러 이탈하지 않으면 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45달러가 저항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이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업체인 버티브의 중요한 수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버티브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던 자본 지출 감소 리스크는 완화가 되고 있고, 버티브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막대한 수요가 장기간 인프라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부터 수익을 올리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브는 타 기업들의 자본 지출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이었는데 2, 3년 뒤부터는 애프터마켓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서 자본 지출 의존은 낮아지고 안정적인 연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점도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상승하는 폭을 보게 되면 경사가 좀 급했죠. 그런데 이 경사가 최근 들어서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120달러까지는 버티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는 123달러입니다. 그리고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전 고점 부근이었던 146달러는 단기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흐름만 유지가 되게 되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에 대해서 요즘에 시각이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미 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아니다,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조증권에선 코어위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150달러에서 현재 전일 종가였죠. 전일 종가보다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불균형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펠 파이낸셜도 코어위브의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 사이언티픽을 약 90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으로 AI 및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장 전략은 긍정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수직 통합형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서 제 포지셔닝은 밸류에이션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티그룹도 단기 하방 요인 경계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제시를 좀 했는데, 인수에 대해서는 코어 사이언티픽 주식을 현재 30% 할인된 가격에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코어위브 주가에 하락 압력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144달러까지는 흐름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전부터 상승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다가 조정을 받아주고요.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지금 전 고점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가격이 166달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타이트하게는 144달러를 제시를 좀 해드리지만 러프하게는 135달러까지 조정을 받아도 추세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5달러 부근되게 되면 단기 매매 타이밍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그 파워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플러그 파워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스캐피탈은 플러그 파워의 감세한 수혜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3.5달러로 뭐 현재 대비해서 거의 100% 성장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3.5달러보다는 3.4달러 정도 혹은 3.3달러 정도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전의 저항 부근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추세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맞아요. 상승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신규 매수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5달러를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 BBB의 중요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액공제 30%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탄소 배출 제로 요건이나 부품 원산지 요건이 제외된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1.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1.8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1.8달러 부근이 또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2.3달러 수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V 7월 23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가 높으면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MO 캐피탈에서 이 G 베누로바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 확충이 밸류에이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유지, 목표 주가를 520달러에서 5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베누노바는 서비스 사업을 확충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2025년 말 약 800억 달러로 기대되는 서비스 관련 매출 기회에 대한 가시성이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사업은 가스터빈 수요 변동폭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안정적인 매출월 확보는 GE 베누로바의 밸류에이션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양쪽에 모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각지에서 사업화 영위하는 대규모 기업으로서 독특한 위치에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500달러 부근이었는데 조정을 받아주고 올라왔다가 500달러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은 이번 달 말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키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인상될 것이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사전 구매에 나섰죠. 그런데 애플의 인공지능 기능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서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6월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6% 감소를 했고 전달 대비로도 통상적인 계절 흐름에 하회를 했습니다. 뭐 이미 관세에 대한 우려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사전 구매 때문에 뭐 지속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AI에 대한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220달러가 강한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이 추세 있죠? 이 추세. 이게 저항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저항이. 그러면 220달러까지만 지금은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9달러 부근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저는 195달러 전후가 그래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니웰 분할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역사적인 고점을 거의 다 왔고요. 중요한 거는 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237달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 다음에 물류사업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수창고 및 물류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성 솔루션 및 서비스, 창고 및 워크플로우 솔루션, 물류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하고 있고 이는 분할하기 전에 운영을 간소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자동화 전담 기업, 우주항공 담당 기업, 그 다음에 첨단 소재 담당 기업 등 세 개의 기업으로 분할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 자동화 전담 기업이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일단은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면 제 관점에서는 역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캐터필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감세 재정지출 초대형 법안의 핵심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 올랐으면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제 혜택이 세계 최대의 건설, 광산, 엔지니어링 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세제 개편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 R&D 인센티브, 100% 보너스, 감가상각 등 조합은 건설 장비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역시 대형 엔진 터빈 제품 경쟁력을 부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인프라 및 국방 관련 건설 지출들 포함을 해서 1,035억 달러 이상을 건설 부분에 배정을 하고 있고 국경 장벽 관련 지출 역시 465억 달러, 성인 단독 구급 및 가족 거주시설 450억 달러 등도 포함되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겠죠. 그 안에서 캐터필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웰스파고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종목들의 주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 주식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덜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KLA 주가 바닥이고요. 높고요. 그 다음에 ASML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흐름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000달러 주가 살 수 있을까요? 뭐 살 수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해 2025년의 실적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EPS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분기에 실적이 이것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 700달러 부근까지는 떨어질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어리얼즈 주가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25%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실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좋지는 않죠. 작년이 7177이었는데 이번에 7112니까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만료가 되는 뭐 3분기 실적도 좋아지지 않고 10월 달도 역시 좋아지지 않네요. 그런데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210달러 혹은 213달러 이 분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KS 인스트루먼트 85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포함을 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2025 2Q, 3Q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25년이 2024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고요.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도 좋죠. 다만 2026년이 2022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적어도 125달러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로 상향된 것도 저는 뭐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98달러 부근이 지지선으로 계속 좀 작용을 했던 가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뭐 살짝 받기는 했지만 그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98달러 이탈하지 않으면 저의 관점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그냥 123달러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브노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고비의 용량을 조금 높였나 봐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한다. 그리고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브노디스크는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 기준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순이익이 4096에서 4038로 떨어지고요. 다만 3분기에는 껑충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65달러 이하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65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80달러까지는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클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제프리스에서 오라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2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장기로 진짜 뭐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외에는 저는 제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오라클은 지난주에 1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 핵심 계약은 2028년부터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뭐 오픈 AI와 협력을 하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결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하나로만으로도 2028년에 매출 예상치 65%, 총 매출 예상치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 자체는 되게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때 매수를 했어야죠. 120달러. 근데 이때 뭐 살 수 있으신 분도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버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주가는 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 의회를 통과한 빅 뷰티풀 빌에 포함된 팁 소득 비과세 조항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한 11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운전자 공급 증가라는 만만한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버의 수수료 수치율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 요금이 안정적인 가운데 전반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WNS 갭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프랑스 컨설팅 IT 대기업 캡제미니의 인수 발표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당 76.5달러의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주가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페이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TD코언에서 나왔는데 태양광주는 악재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게 주가가 혹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 혹은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4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인페이지 에너지의 프리미엄 제품들은 고객이 태양광 부품을 소유하는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배터리셀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악재이죠. 이거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날로그와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을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주가가 올라갔든 실적이 안 좋든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2024년 내년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고요. 2분기 적자 축소, 3분기 흑자 전환. 그러면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시장에 2025년과 하반기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인프라 성장세가 매우 강력한 가운데 알레그로의 전력관리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웃퍼폼 제시 목표 주가는 31달러에서 37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XN도 역시 단기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매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었던 220달러까지 거의 다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실적이다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 결국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93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빌 I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이 아마 적자가 유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유지가 되고 있죠. 흑자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미주는 목표 주가를 15달러에서 1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가격이네요.
뭐 우버 테크놀로지와 리프트와 협력을 하고 있고, 이번 제휴는 로보택시 시장의 정착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성장세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M, UBS에서 IBM의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호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그만큼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채트로만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내용은 어차피 블로그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277달러가 됐고요. 지금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전 고점에서 반등이 맞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 277달러 부근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87달러 이탈하게 되면 뭐 리스크 차원으로 비중 축소하고 277달러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립 모리스랑 알트리아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필립 모리스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트리아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제 관점에서는 둘 다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점을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아니 아래 꼬리까지 왜 표시를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의미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만 보셔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통신 관련주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모바일이라든가 버라이전 같은 경우 여기에 뭐 보통 참가를 하겠죠. 참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무조건 참가할 겁니다. 가능성보다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5G, 6G인데 결국은 6G를 좀 선점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6G 그 800MHz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서 받게 되면 초반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하나가 있고, 다만 이제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받으면 220달러 부근이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0달러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가격이 지지선인데 이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매수와 매도는 공존에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분을 좀 나눠 갖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보게 되면 올해가 작년보다 좀 떨어지네요. 내년부터 뭐 그래도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좀 좋아지네요. 아무래도 뭐 추울 때보다는 더울 때 음료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103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룸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BBB 수혜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주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30달러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룸에너지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 흑자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뭐 들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37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잉도 뭐 60대를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저항이 한 220달러 부근이었는데
뭐 이거 돌파를 했죠. 그러면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지지선 부근이 이탈을 하게 되면 현금화를 일부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반등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지지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1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파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접펀드. 근데 주가가 워낙 높아서 덤비기가 좀 무섭습니다. 저는 돈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최소 투자 금액이 10달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X나 이런데 오픈 AI 언제 상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쪽 투자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ES 브룩필드 SM 매니지먼트와 블랙록이 AES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AES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예요, 아마. 그쵸? 사상 최대의 단기순위. 분기로 보게 되면 에비타는 조금 뭐 2분기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랑 EPS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EPS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주식수를 늘렸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EPS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주식수가 늘어났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기 실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EPS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었을 때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채를 포함한 총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인수 시에는 역사상 가장 큰 차입 매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앞서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법무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수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이 내용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330달러 정도는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횡보를 하다가 돌파하는 시점에서 저는 뭐 언젠가 되겠지, 600달러 한번 가겠지, 뭐 2, 3년 들고 있으면 가겠지, 이 마인드로 보고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로나파마는 머크 인수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되게 높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WPP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16%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라엣지, 뭐 태양광 원래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락 출발해서 소폭 반등은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니 선물 나스닥 상승하는 거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 앞서서 아이폰 판매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M7 관련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라클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죠. 그 다음에 TSMC도 실적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트가 1%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완성차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여행, 레저 뭐 또 상승하네요.
중국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가 어제 그래도 좀 하락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역은행이 더 낫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반사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암호화폐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내용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은 1,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양자암호와 함께 암호화폐는 같이 봐야겠죠. 이 양자암호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기 퀀텀도 뭐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방송을 하는 바람에 이거 체크하기는 쉽지는 않았고요. 어제 조정을 받았던 금 관련주 오늘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전통에너지 어제 엑슨모빌을 올라갔죠. 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서 반사이익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만 확인해 보게 되면 엑슨모빌 2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전통에너지 전반적으로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블롬에너지와 플러그파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인페이지에너지는 중국 이슈, 그 다음에 BBB 악재가 있는 종목으로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힘센허스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 하니벨, 보잉 뭐 이 내용 다 나왔고요. 방산주가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론 UAM, 우주항공도 역시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뭐 매일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종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CRL. CRL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요. 기준은 실적입니다. 기준은 실적. 그리고 추세의 흐름, 주가의 위치, 뭐 이런 거를 다 파악을 좀 해봐야겠죠. 순이익이 25달러에서 참고로 2,500만 달러입니다. 92로 하면은 거의 25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3년이 1,000달러에서 3,100만 달러. 그렇죠? 근데 주가는 밀려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26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 오늘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 3분기, 2분기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종목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합산으로 보게 되면 25, 90, 92 이렇게 보면 한 2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4분기 정도에는 1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4분기에 뭐 어닝 쇼크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26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뉴엘 브랜즈는 아직 아니네요. 6.2달러 정도가 돼야지 상승 전환이 하고 저항도 돌파를 하고, 요거는 좀 아니네요. 뭐 말씀드릴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 다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분만 쉴게요. 10분 쉬고 11시부터 혹시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제가 뭐 그에 대한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